네, 이번 주부터 서울 각 자치구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의 개발 계획 그리고 발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강남구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남구의 경우는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겠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고요. 또 강남구 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거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권문영 강남구청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남구에서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강변을 비롯해서 구 내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사업을 벌리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디벨로핑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압구정동에 약 8,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14층으로 고스란히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스카이라인이 맞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초고층의 그 약 80층짜리 스림형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 5개 동이면 됩니다. 예. 지금은 한 몇 개 동이 있죠? 200개 동이 있습니다. 예. 네. 200개 동을 한 5개 동으로 만들고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90%가 숲이 바뀌어집니다. 그 터가. 예. 그렇게 되고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 그 사이에 새강이 흐르고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파크가 생깁니다. 파크 속의 아파트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역시 강남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또 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지방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강북서부터 먼저 시작한 다음에 강남에서 이러한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이렇게 외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으로 몰리는 그 고급 아파트 수요가 분산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제약 조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와 아니면 또 건교부와 이런 문제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재밌는 말씀인데 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참 도시계획 권한이라는 게 신성 불가침한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인식을 또 시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층 아파트로 층수를 제한했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4층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14층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스프링쿨러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100층, 80층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그 아파트 소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주상복합으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장고를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지만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100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의 간부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교통이나 뭐 스카이라인 또 뭐 이렇게 보기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또 강남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수많은 정부 정책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한다는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의 기름 재개발, 왕십리 재개발, 불광동 재개발 이런 재개발을 하는 것도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강남으로 모이는 아파트 수요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 대구, 광주, 목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파크를 짓는 그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허용만 되면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또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이 모노레일 설치 사업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모노레일 준비한 지가
8년째 그 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눈에 확 띄는 성공 사례를 발견했는데 네.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하루에 약 3, 4만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노레일 없이 강남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4km입니다. 1시간에 가는 거리가 14km인데 10km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전부 왜 강남에만 몰려들게 됩니까? 이러지 말고 아까 이런 초스림형 아파트가 강북구에도 있고 불광동에도 있고 그렇다면 강남으로 모여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문제 해결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한번 사진으로 모노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좀 봐주시면은 여기에 교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요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아주 가느다란 교각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한 70cm 정도로 가늡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각이 있는 장소인데 나무로 이렇게 주변을 상록수로 가리고. 싸게 되면 완전히 공중 위로 그대로 눌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 시민들도 8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겠느냐,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깨끗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 경관을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 그 크기로 축소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아셈 타워고 이게 아셈 타워고 이게 코엑스 빌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역협회 빌딩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산대로인데 이와 같은 빌딩과 이 역사가 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 교각도 이렇게 나무로 싸게 되면은 전혀 모습이 오히려 더 푸른 숲의 도시로 바뀌어져 보입니다. 이 교통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교통 문제 해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일정 계획 추진하시고 있는 어떤 계획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 70%를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5%를 자기가 출자를 하고 나머지 25%는 강남구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저기 대치동의 하교역에서 신사역까지 지금 노선을 확정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2, 3개월 내로 그 착공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했고 네. 공교부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남구에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장래에는 이 서울의 남부 서울의 교통체증 문제는 분당, 수지, 용인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대종을 그렇죠. 이루고 있습니다. 예. 70%가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쪽으로 이 모노레일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강을 건너서 중랑천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이 청계천으로까지 연결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올림픽 대로를 쫓아서 김포공항과 영종도 공항까지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교통을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편리한 서울. 왜 우리는 서울을 자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서울을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고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만들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사명 아니냐. 예.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문영 강남구청장과 함께 강남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부동산 뉴스입니다. 지난주 종합부동산세가 확정 발표되면서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 부동산 투데이에서는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여전히 얼어붙게 할 수 있는 데다 부유세 성격이 있어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켜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저항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취지로 과세 형평과 지역 균형 발전, 선진 부동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집값 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은 당초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각종 투자 정책으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종부세 도입은 업계 투자와 건설 경기를 위축시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해 거래가 상당 기간 일어나지 않고 매물이 쏟아져 집값 안정이 아니라 폭락 시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쌓일 것 같고요. 하지만 매수세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침체되면서 일정 기간 후에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또 기존 지방세를 국세로 바꾸는 것이어서 강남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이 국세 신설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로서 유연 소지가 있고 정부에서 세수를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지방 저소득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유세의 성격도 띠고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유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보다는 서울 수도권 1주택자와 신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세부담을 떠안으면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 시민들의 조세 저항과 지자체들의 반발, 그리고 업계의 걱정을 뒤로하고 원안대로 종부세를 결국 도입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와우TV 뉴스 유은길입니다.